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념 1번부터 개념 12번에 해당하는 미래엔 교과서 함수의 극한 중단원 문제 풀이에요. 자, 자기가 너무 쉬우신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요 문제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1번 보시면은 1차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야. 5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문제 없고요. 자, 실제로 마이너스 1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이렇게 가는데 뭐 x값이 5일 때 y값이 14인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는 것까지 공부해 주시면 좋겠죠. 자, 2번이야. 자, 0 넣어서 극한값 10 구하시는 거는 문제 없고, 실제로 축이 이제 2분의 5인 어떤 2차 함수인데 x값이 0인 곳을 기준으로 함수를 접근시켜 보니까 1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죠. 자, 3번입니다. 자, 유리함수는 이제 x점근선을만 이제 극한값이 없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있기 때문에 이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실제로는 x값이 1인 곳을 기준으로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는 거니까 x값이 2인 곳을 기준으로 함수가 접근하면 아, 여기 y값이 1이구나, 이렇게요. 자, 4번입니다. 개념 설명드릴 때 절대값 x분의 1이랑 x제곱분의 1 그래프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 자, 계산 자체는 마이너스 3을 넣어서 3분의 1이라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의미 자체는 이렇게 화산이 쭉 분출하는 모양이 있는데 x값이 마이너스 3이면 3분의 1로 함수가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5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을 넣게 되면 제곱이니까 플러스 무한이 돼버리죠. 자, 이런 친구들은 0으로 수렴한다고 배웠으니까 수렴값은 1인데, 자, 그래프도 그려보자. x제곱분의 2 그래프는 이제 배우신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는. 자, 근데 1을 더해놨으니까 y점근선이 1이고 이런 화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쭉 가면 함수는 이렇게 점근선을 점점 따라가는 거니까 극한값이 1인 거죠. 자, 6번입니다. 자, 계산도 해보죠. 자, 마이너스 무한 넣어주시면 무한분의 1 마이너스 4. 사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든 얘가 플러스 0이 되냐 마이너스 0이 되냐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 마이너스 4고, 자, 마이너스 4라는 y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니까 x값을 음의 무한대로 쭉, 그럼 함수가 이렇게 점근선을 점점 따라가니까 이 마이너스 4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지. 자, 7번 9-x제곱이야. x에 무한을 넣어주시면 9- 무한제곱 뭐 이런 식입니다. 뭐 무한은 사실 제곱 자체가 크게 의미 있지 않지만,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인데 실제로 그래프 자체는 y절편 9, x절편 3-3인 이런 2차 함수니까 x를 무한으로 쭉 당겨주면 함수는 땅으로 쭉 꺼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아,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8번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서 5배를 해준다. 그럼 음의 무한대로 쭉 발산하겠죠. 3은 무시할 수 있고. 자, 5x 플러스 3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자,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접근하면 함수는 땅으로 쭉 꺼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자, 9번입니다. 자, 1을 넣어서 극한값을 계산해 보시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5가 되는 거고, 자, 실제로 그래프는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그 다음 밖에 빠져있는 상수항이 y값, 자, 이런 시작점을 기준으로 루트 앞이 플러스 x의 개수가 플러스면 상우로 가죠. 그러면은 1 우극한이라는 것은 함수가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고 5보다 약간 큰 상태로 5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 자, 10번입니다. 자, 1차식 1차식이니까 정확히 유리함수긴 유리함수인데요. 자, x점근선 y점근선 꼭 연습하셔야겠지. 자, 부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x점근선, 자, 그 다음에 x계수분의 x계수가 y점근선이었어.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뜯어봐야 그래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x에 0 넣어보시면은 0이란 말이에요. 즉 원점을 지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방향도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계산해 주실 수 있고, 아니 관찰하실 수 있고, 자 계산을 한번 보자고요. 마이너스 4보다 약간 크다는 거야. 그럼 수직선에 마이너스 4가 있으면 x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 한 마이너스 3.9999 정도요? 거기에서 4를 딱 더해주면 이게 0보다 살짝 커져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 0보다 살짝 큰 분모에 마이너스 8이 달려있는. 그럼 이런 친구도 이제 발산한다고 배웠는데 부호 자체가 음수인 거지.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거, 뭐 정확히 보시려면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고. 자, 11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뭐 x가 2로 가는데 분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건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나왔죠. 다항 함수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요. 3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답 내시면 되고. 자, 13번도 2차 함수죠. 함수값이 극한값이랑 같아요. 3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14번입니다. x가 2로 접근하고 있죠. 이 유리함수는 아직 그리실 수는 없고 1차분의 2차니까. 자, 분모가 2분의 1인 곳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2는 그냥 넣으시면 돼. 자, 이렇게 0 되는 거 볼 수 있고. 자, 15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정형의 극한인데요. 자, 분모가 0 되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분자도 0이 되면 극한값이 있을 거야. 자, 0 되는 거 쉽게 보실 수 있고,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지우기 위해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지우고 1 넣어주시면 8입니다. 자, 16번은 뭐 약간 이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일단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어서 0이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0, 0분의 0꼴로서 수렴값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조사를 하셔야 될 텐데, 분수식은 이제 인수분해도 약분도 잘 안 되니까 위아래 x를 곱해주시면 모두 다항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곱셈을 수행한다기보단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자, x를 곱해주면 x 플러스 2죠. 자, 그럼 이런 x 플러스 2가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간 다음에 부호가 바뀔 거니까 2입니다. 자, 17번입니다. 0분의 0꼴이 지나가고 무한분의 무한꼴이 왔어요. 자, 분자 차수가 크면 발산하는 거고 분모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2차 2차니까 얘네들의 발산 속도가 비슷해서 분모 분자의 발산 속도가 비슷해서 수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수렴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3분의 2라고 배우셨어요. 최고창의 개수분의 개수죠. 자, 근데 정석도 한번 해보자고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묶어내시거나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시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x쪽에 무한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무한분의 3, 무한분의 2로서 0으로 수렴하는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x제곱이 지워지니까 결과가 3분의 2. 근데 이 3과 2가 최고차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결하게 공부를 했던 거지. 자, 그런데요, 이 무한분의 무한꼴을 해석하실 때 가장 발산율이 큰 항으로 묶어내시거나 분자 분모를 나누는 이런 행위는 심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과정을 잊고 계시면 안 돼. 자, 18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꼴이죠. 얘도 무한히 발산하고 얘도 무한히 발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 빼놓고 근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하신단 말이야. 사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럼 이거 4차가 루트 쓰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2차라고 볼 수 있고 얘는 1차잖아요. 그러면 2차가 훨씬 빠르게 커지고 얘가 천천히 커지니까 이런 애들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뭐 아니면 이렇게 4승이 달려 있어. 얘가 2차고 4차니까 얘가 빨리 커져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판단 가치가 없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2차인데 루트 쓰고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1차 얘도 1차 뭔가 최고차의 개수도 비슷하니까 아 얘네들이 좀 비슷하게 증가하겠는데 뭔가 비슷하게 증가하는 애들끼리 빼는 건데 이렇게 수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판단하시고 유리화를 진행을 하시는 거지. 이 상태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자, 유리화도요. 곱하기 어쩌고 쓰지 마시고 목적 자체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루트를 벗겨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분자 쪽은 유리화가 잘 됐다고 생각해 주시고 분모에는 뭐가 오면 돼요? 바로 분자에 혈례가 오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밑에는 최고창의 개수가 루트 9 플러스 3이죠. 자, 그래서 6분의 1이야. 자, 19번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좌우극한을 읽는 문제거든요. 자, A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곳이 여기고 좌극한 읽어달라 그랬으니까 3이고요. 자, 2에서의 우극한을 보는 거야. 2는 여기고 오른쪽에서 접근시키는 거니까 함수는 이렇게 접근하고 y값은 1이야. 자, 그 다음에 C는 이 좌극한을 보는 거예요. 2인 곳은 여기고 왼쪽에서 접근시킬 거고 함수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자, 다음 20번입니다. 자, 밑줄 좀 그어보세요.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밑에 써보세요. 좌우.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은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자, x가 1인 곳을 기준으로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함수를 그리는 거고 오른쪽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좌우극한을 조사를 할 건데 1보다 작은 곳에선 이 함수가 그려지니까 여기도 이 함수로 조사하시면 되고 사실 위에서도 볼 수 있죠. x가 1좌극한이라는 건 1보다 좀 작은 거니까 이 밑에 있는 함수를 fx로 봐주시면 되는 거지. 자, 얘는 당연히 위에 있는 함수, 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요. 자, 여기다 1 넣어주시면 자, 이런 극한을 이제 조사하시는 건데요. 같아지려면 k가 마이너스 1이지. 물론 여러분들 그냥 위에다가 1 넣어서 문제를 끝내시죠. 좋은데요. 뭐 요 정도 도식화는 좀 해보시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고 특히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식화를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되게 가벼워 보이거든요. 자, 21번입니다. 자, 21번은 제가 함수를 디테일하게 써놓고 22번과 같이 풀게요. 자, 어느 도시의 버스 요금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이용거리가 15km 이하이면 1250원이고 15km가 초과하면 50km 이하이면 5km마다 100원씩 오르고 50km가 넘어가면 7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대. 자, 이용거리가 xkm의 요금을 f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x는 거리야.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x가 15 이하이면 1250원이라 그랬으니까 요 x가 15 이하이면 1250원인 거야. 근데 이제 15km가 초과되면은 5km마다 100원씩 오른다 그랬으니까 뭔가 20까지 그 다음 20부터 뭐 25까지 25부터 30까지 30부터 35까지 그러니까 이게 5km마다 금액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31km를 가서 내리는 거랑 32km를 가서 내리는 거랑 금액이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하였으니까 자, 받침이 이런 데 붙어야 돼요.
자, 근데 50kg가 초과가 되면 7kg마다 100원씩 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7, 그 다음엔 57부터 64, 그 다음엔 뭐 64부터 뭐 71,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거겠지. 자, 문제에서는 45극한 구해달라 그랬으니까요. 자, 40kg가 살짝 넘은 겁니다. 자, 이 금액을 내야 돼요. 1850원이요. 자, 22번은 같은 규칙인데 64의 좌극한, 64kg를 조금 덜 달리고 내가 버스에서 내려버리는 거지. 자, 그럼 여기 금액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1950, 2050, 2150, 2150. 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 우극한이니까. 자, 그래서 2150원입니다. 자, 다음 23번이에요. 자,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제가 기억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니은, 디귿은 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x가 2로 접근할 때 fx 플러스 gx를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보셔야 돼요. fx 플러스 gx에. 자, fx의 이좌극한은 0, 이 우극한도 0. 얘네 둘 다 0, 0이지. 자, gx의 이좌극한은 마이너스 3, gx의 이 우극한은 3이야. 자, 그래서 둘 다 다른 걸 보실 수 있으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 자, 니은부터는 조금 가볍게 봅시다. 좌, 우 이렇게만 쓰죠. 자, 어쨌든 fx를 제곱한다는 얘기니까 좌극한은 0을 제곱한다는 얘기. 자, 우극한은 또 0을 제곱한다는 얘기. 자, gx도 마찬가지로 좌극한은 마이너스 3을 제곱한다는 얘기. 우극한은 3을 제곱한다는 얘기예요. 자, 9, 9로 같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9로 존재하겠다. 자, 다음 fx, gx의 좌우극한 한번 봅시다. 자, fx의 좌극한은 0, gx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3 해서 0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우극한이 0, 우극한이 3이니까 0 곱하기 3이 돼서 좌우극한 0으로 같은 거 보실 수 있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가 되는 것이. 자, 다음 24번입니다. 자, 3차를 유리화하는 거여서 굉장히 신박하고요. 자, 세제곱근의 루트를 벗겨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얘도 켤레가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다가 뭘 곱해 줄 거냐면은, 자, 이 친구의 켤레를 곱해 줄 거거든. 그러면 얘가 제곱된 친구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1이 제곱된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해 줄 건데, 분모를 루트를 벗겨서 유리화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모는 전개를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아니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뒤에 거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분자는 전개를 안 해요. 자, 얘만 잘 인수분해해서 이 x 플러스 1을 날릴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이거 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자, 뒤에 거 4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x 플러스 1로 묶어내면 남는 게 x 제곱 플러스 4죠.
자, 이제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는 지웠으니까 1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네요. 자, 아주 쏠이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은 요거는 1, 요게 플러스 1 이래서 답이 15가 되겠네요. 자, 25번 봅시다. 자, x가 무한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바로 하시지 마시고 차수 보셔야 돼. 자, 2차의 루트니까 전체적으로 1차, 2차의 루트니까 전체적으로 1차. 조사의 가치가 있다. 자, 유리화 바로 진행해 주시면 분자의 켤레가 분모에 붙고 그 다음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서 루트끼리 빠지면 뭐 마이너스 10x가 되죠. 자, 그러면 1차분의 1차니까 개수 가지고 오시고 개수 가지고 오시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우리가 이 26번 꼴을 여러분 뭐 좀 거창하게 0 넣으면 발산해서 무한, 0 넣으면 16 빼기 16분의 1 빼기 16분의 1이니까 0 해서 뭔가 한없이 발산하는 친구에 이렇게 작아지는 친구가 곱해지면 수렴하지 않겠느냐 해서 무한 곱하기 0꼴로 배우셨죠? 뭐 좋은데요. 굳이 꼴을 분류하지 말고 그냥 x에 0을 넣으면 이 분모에 문제가 생기네. 그럼 뒤쪽 유리식을 잘 정리해서 이 x를 날려야겠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중괄호 안이 유리식이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통분밖에 없거든요. 자, 16이 올라가야 될 거고 x 플러스 4의 제곱이 올라가야 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16, 16이 지워지고 이렇게 16, 16도 지워져요. 목적은 이 x를 날리는 것이었으니까 x를 묶어 내주면 안쪽에 x 플러스 8이 남습니다. 자, x 지우고 0 넣어주시면 16분의 마이너스 8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자, 얘도 보시면 25를 넣었을 때 이쪽 분모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날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자, 루트 x-5는 두시고 일단 아래쪽을 안쪽을 통분해 보죠. 자, 이건 2x-50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자, 이 상태로 x-25가 얘랑 이제 날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방법이 두 개예요. 잘 보세요. 이제 보통은 루트 x 플러스 5를 위아래 곱하면서 얘를 x-25로 유리화를 하실 거야. 그러면 분모 n은 이 분자의 켤레가 생기고요. 자, 이것도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자, 이런 관점도 있어. 쌤이 이제 수업할 때 이런 유리 수들은 결국 물이 수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관점이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요 x가 뭘로 보여요? 루트 x 곱하기 루트 x로 보인단 말이죠. 자, 25는 5제곱으로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유리화가 아닌 오히려 이 분모를 억지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느낌? 자, 이게 더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연습합시다. 자, 28번 생략하고요. 29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빠질 수 없는 미정계수의 결정이죠. 이렇게 유리식으로 나올지 무리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A, B가 있는 형태가 좀 더 많긴 합니다.
자, 2를 넣으면 분모가 0 돼버리니까 2를 분자에 넣어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0이어서 2a 마이너스 b는 1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져. 그럼 b는 2a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이 1차항을 조금 조작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넣을게요. 자, 2a 만들어야 되니까 밑에 2 위에 1. 자, 2a고 1인데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x-2를 날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2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은 a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남은 1 쓰시는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 자, 어쨌든 x-2의 a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분모는 x-2. 자, 여기에 리미트 x는 2 달아주시면 넣어서 2a 플러스 1이 되고 요게 4라는 건 a가 2분의 3이죠. 자, a가 2분의 3이면은 3-1이니까 b는 2가 되겠네. 우리 곱해 주신다면 답은 3이네요. 자, 30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유리식분의 유리식인데 분모에 들어있죠. 자, 5를 분자에 넣으면 0이 돼. 그러면 원래 수렴값도 0이어야 되는데 이상한 놈이 나왔단 말이야. 아, 얘가 0분의 0꼴이구나.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시는 거야. 자, 25 플러스 5a 플러스 b는 0. 자, b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5예요. 자, 넣어서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미리 합시다. 자, 얘를 보고 인수분해 하는 것도 괜찮다고요. 1이랑 마이너스 5는 확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1이랑 이 a 플러스 5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자, 분모의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a 플러스 5요. 자, 이제 x를 5로 보내버리면 툭툭 a 플러스 10분의 1. 자, 얘가 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겠죠. 자, a가 마이너스 4면 b는 마이너스 5네요. 자, 31번입니다. 자, 0부터 2까지 fx가 이걸 만족해요. 근데 나는 x를 1로 보내버리고 싶어. fx를 모르니까 이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이용해야겠지. 여기에 리미트 x1, 여기에 리미트 x1 달아주시면 둘 다 6인 걸 보실 수가 있어서 가운데 함수도 리미트 x1로 보내버리면 6이 되겠죠. 간결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없네요. 자, 보세요. 32번이에요. 자, 얘는요. 많은 교재에서 추천하는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풀이가 있거든요. 제가 솔루션 1, 2를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솔루션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잘 들으세요. 발산하는 함수랑 수렴하는 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수렴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3으로 수렴하는 친구를 이 발산하는 친구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3으로 수렴하는 친구를 한없이 커지는 fx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런 애들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 4-fx분의 3gx가 0이라는 수렴값을 갖는 거야. 전체적으로도 수렴하고 이 4도 수렴하기 때문에 사칙연산으로 만들어질 fx분의 3gx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친구의 극한값이 4라는 거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분수식을 모두 f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8-3에
자, 살짝만 암산해 볼까요? 6gx 오버 fx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2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써드릴게. 자, 얘는 9gx 오버 fx가 되는 거죠. 그럼 극한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얘가 4의 2배, 즉 8. 얘가 4의 3배. 자,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수렴하는 함수를 하나 줬죠. 이 함수를 hx로 치환을 해놓고 나는 hx의 극한값이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함수를 hx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gx를 hx로 바꿀 수도 있고 fx를 hx로 바꿀 수도 있는데 fx에 대한 힌트를 알고 있다 보니까 이 gx를 hx로 바꿉니다. 자, 여기는 hx랑 마이너스 3gx의 자리를 바꿔요. 자, 보통은 여기서 3으로 나눠가지고 gx를 바꿔주는데요. 지금 운 좋게도 6gx랑 9gx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2배에서 3배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식 변형을 해줄 건데, 자, fx들은 두고, 자, 9gx를 여기다 3배에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6gx를 여기다 2배에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3으로 수렴하는 친구들이고 이런 친구들은 발산하는 애란 말이야. 결국 무한분의 무한꼴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있는 20fx를 fx로 나눠버리고 이 hx도 fx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하는 애로 분자 분모를 나눠버리는 이런 과정이 마지막에 들어가요. OFX군요. 자, 그럼 이건 발산분의 6, 발산분의 9라서 이런 애들은 다 0으로 수렴값이 잡히고 fx를 지워지니까 남은 건 5분의 20. 사실 여기서도 끝낼 수가 있죠. 그냥 발산하는 친구들의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솔루션 1, 2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솔루션은 1이고요. 시중 교재에선 다 솔루션 2로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자, 33번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다항함수를 추론하거나 다항함수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데 이 무한분의 무한꼴과 0분의 0꼴이 조합되는 이 형태는요,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다항식을 추론하실 때 원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1번 차수 추론, 두 번째 최고차항의 계수 추론이거든. 이 무한분의 무한꼴 힌트는 그런 애들이 다 충족이 돼요. 자, 2차식이니까 위에도 2차식이어야 될 텐데 이 3x 3승이 거슬리 있으니까 fx가 얘를 잡아먹어줘야 돼. 그리고 2차항분의 개수분의 개수를 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4x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들을 조금 모르는 거야 해서 ax 플러스 b라고 적어내시면 되는데 나 힌트에서 0분의 f0, 얘도 0분의 0꼴이란 말이지. 그럼 f0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얘가 상수항은 없구나까지 알아내신다면 여기를 훨씬 간결하게 잡을 수 있죠. 자, 0분의 0꼴은 한 번 더 이용하시는 거지. 자, 넣어서 실제 극한값도 이용해 준다면 x가 툭툭툭 떨어질 테니까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일 거야. 자, 여기다 0을 넣어주시면 a가 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네. 자, f-2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4 플러스 18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자, 34번입니다. 자, 극한의 대소관계 문제인데 fx에 약간 처리를 해야 하는 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뭔가를 세제곱하거나 뭔가로 나눌 때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나눌 때 어떤 부호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보셔야 돼.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죠. 양의 무한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얘네 두 개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도 발산하는 형태야, 그지? 다 양수 취급해서 푸셔도 되고 x 3승 플러스 1조차 양수인 거지. 그럼 세제곱을 했을 때 좌변이 8x 3승으로 시작할 거고 이쪽은 fx 세제곱이 될 거고 우변도 8x 3승으로 시작하겠죠. 자, 근데 x 3승 플러스 1이 분모에 필요하니까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더라도 분모 방향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자, 제가 최고차항만 쓴 거 이제 눈치채셨겠죠. x를 어디로 보낼 거야? 무한으로 보내버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 관심 대상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란 말이지. 그럼 8과 8 사이에 끼어있는 친구는 극한값이 8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8입니다. 35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x에 접하고 중심이 a-a분의 4,a인 원이 있다. 자, 이 원 위에 한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d라 할 때 a분의 d에 리미트를 씌우는 문제야. 자, 일단 d부터 좀 보여드릴게. 그림 잘 보이시나요? 원이 있는데 어떤 원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원 위에 점이 어디 있어야겠냐라는 얘기야. 자, 고1 때 여러분 열심히 하시던 거야. 원중심과 원 밖의 점을 이은 선분을 연장했을 때 원과 두 교점이 생기는데 이게 거리의 최소값, 이게 거리의 최대값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럼 이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찾느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야. 그러면 일단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지. 왜냐면 A점도 있고 원점은 어차피 0,0이니까 빼서 제곱을 하는 거야. 여기에 루트.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빼셔야 되는데요. 이 y는 x에 접한다라는 힌트가 바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이 원중심과 y는 x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반지름 보여드릴게. 자, 이 y는 x를 음함수로 쓰시고 이 점과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공식 잊지 않으셨죠? 루트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요 a-a분의 4랑 a를 여기다가 대입해요. 자, 그러면 d가 루트 2a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분의 16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는 무시해도 되고 루트 2a분의 4가 돼. 자, 약분 진행해 주시면 얘가 2루트 2예요. 자, 얘가 d인데 우린 뭐 해야 되냐면 d 밑에 a를 깔아야 되지. 그러면 이 극한을 구하는 거고 a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무한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봐, 이런 친구들은 0으로 수렴해 버려요. 밑에 a가 있잖아요. a가 훅 커지잖아요. 뭐 a분의 1이 곱해지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페어를 맺어 주신다면 윽 하고 a가 깔리는 거거든. 오,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 얘는 완전히 0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분의 개수 해서 답은 루트 2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 여러분 요거 2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루트 꼭 포함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 교과서 중단원 문제들은 딱히 어려운 게 뭐
있기는 있지만 이게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제 추천은 지금 미래행 교과서 쓰는 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비상도 그다음에 뭐 동아도 그다음에 다른 교과서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